가기선은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사실 굉장히 우려했던 속에서 시작했던 시장이었는데 우려하고는 전혀 다르게 시장이 많이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금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주식 투자는 운칠기삼이다. 이런 생각이 다시 정말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운칠기삼이 아니고 운구기일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최근에 저희는 현금 비중을 많이 줄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 줄이면서도 사실은 뭐 정확히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딱 반등을 해주니까 참 운이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피비님 어떠세요? 네, 사실 추석 직전에도 그렇고 장이 네. 좋았고 추석이 끝난 직후인 오늘도 장이 좋은 걸 보고 뭐 기분은 좋았지만 네. 살짝 좀 무서웠던 게 네. 추석 연휴 때 가보니까 주식을 전혀 안 하던 가족분들도 많이 주식을 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봤거든요. 네. 그리고 그분들의 얘기도 들어보니 네. 주변에도 전혀 안 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하고 있다. 어디 가면 주식 얘기만 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어디까지 왔나 이런 고민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금 단계가 과거하고는 예를 들자면 이 정도의 유행적인 흐름이면 사실 과열 신호가 확실히 온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하이타이로는 말씀드린 거예요. 과열이 온 거는 맞는데 과열이 어디까지 올지는 잘 모른다. 그래서 예전에 대공황이나 이런 관련들 공부를 해보면 1929년 대공황이 가장 큰 공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면 26년도도 가격이 올랐고 27년도도 가격이 셌고 28년도는 무지하게 셌어요. 그러고도 29년 말도 안 된다 그러고 또 올랐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월 달에 무너졌는데 이번에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바라기는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조정이 어떻게 이제 마무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된다면 이런 조정은 중간중간에 있을 것이고 우리의 과열을 조금씩 막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해봤습니다. 네, 건전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시장 말씀드리면요. 양시장 다 좋았습니다. 코스피 1.3%, 코스닥 1.2% 올라서 마감했고요. 수급은 사실 코스닥은 큰 변화가 없었고 코스피에만 좀 변화가 컸습니다. 개인은 코스피에서 5,500억 매도했고요. 코스닥 72억 매수. 네. 외국인은 코스피 1,700억 매수. 예. 코스닥은 46억 매도. 기관은 코스피 4,000억 매수. 코스닥은 227억 매수. 네. 기관 샀어요? 네, 기관 샀습니다. 사기도 하네요. 네. 사실 추석 이전 며칠부터 네. 계속 샀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매도 흐름에서 이제 좀 매수로 좀 전환을 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오늘은 한국 시장이 한 3일 수목금 쉬었다가 다시 시작한 장세라서 그간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이 좀 한 방에 영향을 끼쳤던 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좀 있었던 크게 세 가지 빅 이슈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경기부양책, 미국 경기부양책 이슈, 네. 두 번째는 대선 토론, 세 번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소식. 이 세 가지일 것 같은데요. 하나씩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1일 기준으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결국 하원은 통과시켰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1조 6천억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이 차이가 지금 6천억 달러거든요. 네. 근데 사실 시작 단계에서는 격차만 3조 달러에 달했어요. 이 격차가 많이 좁혀진 상황이긴 합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코로나 확진을 받은 이후로 네네. 이 부양책 타결 기대감이 더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인데요. 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발언에 따르면 트럼프 확진으로 현실을 직시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부양책 협상의 역학 구도가 바뀔 것이다 라고 타결을 낙관했고요. 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사실 고수를 했었습니다. 예, 그렇죠. 하지만 합의가 가까워지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이후에 주말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은 부양책을 원하고 또 필요하다. 협력해서 일을 해내자라고 협상 타결을 촉구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모두가 타결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자들도 다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기대감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또 증시에도 호재거리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좀 세부적으로 본다면 난항이 예상되는 항목도 있긴 있습니다. 예. 특히 코로나 타격받은 이제 주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
요 측면에서는 민주당은 대대적 지원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지원금을 확대하면은 뭐 코로나 검사나 추적 비용을 늘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많이 는다. 많이 늘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반대하는 중이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실업수당, 보육 이런 분야에서도 아직은 합의 격차가 커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존까지는 이제 월가에서는 이 합의가 대선 전에는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라고 보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 네. 누구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꺾였어요. 많이 오히려 꺾였죠. 예, 네. 이번에 이거 걸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은 우리가 이제 투자자로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바이든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미국 시장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여론조사 아니고 미국 여론조사니까 바이든이 올라왔을 때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될 것인지 기술주 같은 경우는 저게 오르잖아요. 세율이 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이제 이렇게 부양책으로 반응을 할 것인지 또 뭐 그린 에너지가 반응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때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더 이제 두 번째 이슈 그러면 거기 내용이 네. 자세히 나오거든요.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트럼프 확진 양상이 1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2일에 군병원으로 이송을 했고 3일에는 이제 백악관 비서실장이 지난 24시간 동안은 우려스러웠다. 향후 48시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3일 밤에 트럼프는 이제 직접 4분짜리 동영상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상태가 호전됐다. 그리고 주치의도 5일에는 퇴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예. 오늘 밤에 과연 퇴원을 할 수 있을지는 네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나오는 뉴스만으로 봐가지고는 꼭 좋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전까지는 상태가 좀 안 좋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항체 치료제도 썼고요, 렘데시비르도 투여를 했고 산소 호흡기도 썼다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네. 네, 그래서 시장 전망은 사실 트럼프의 확진이 대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고 누구나 이에 동의는 할 것 같습니다. 2일과 3일에 로이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가 코로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코로나에 안 걸렸을 것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65%입니다. 네. 트럼프의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51%, 트럼프 41%로 10%포인트로 격차가 커졌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과 NBC가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보면은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네, 더 벌어졌죠. 예, 바이든 53%, 트럼프 39%, 차이가 14%포인트입니다. 네. 최근 조사 중에 가장 큰 격차를 나타냈던 조사였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앞으로 확진이 돼가지고 사실 확진 판정을 받으면 한 네. 7일에서 10일 정도 앓는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선거 유세를 활동을 좀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선거 유세 나가면 누가 오겠어? 그렇죠. 그래 못 나가겠죠. 무서워서 그 침 튀기는데 얘기할 때 그거 검사서 가겠나? 물론 이제 열혈 지지자들이야 뭐 가시겠죠. 그렇긴 한데 물론 이제 한국만큼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위기가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 한국처럼 민감하게 대응하지는 분명히 않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상태에서 나오긴 힘들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미국 증시가 세율 인상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네. 네. 아니면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새로운 산업군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둘 다 초점을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율이 높아지는 거에 따라. 근데 이제 또 우리 이선엽 연구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의 성장 주식들이 세율 때문에 가거나 못 가거나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EPS가 확실히 떨어져요. 세율이 올라오는 만큼. 네. 주당 순이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금을 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영업이익에서 세금 법인세 떼고 주당 순이익이 나오는데 주당 순이익이 떨어지면 바로 배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멀티플이 올라가니까 그거는 결코 미국처럼 민감한 금융시장에서는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네, 만약에 근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빠지면 한국은 또 어떻게 될까? 라는 고민도 저는 같이 들어요. 근데 미국의 그 세금 인상으로 인해서 멀티플이 떨어져 올라가서 주가가 흔들렸을 때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 되나 하는 고민도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대선 토론 이슈가 마지막으로 있는데요. 예. 29일 날 진행이 됐었죠. 근데 네. 사실 토론이라고 하기에는 뭐 말꼬리 잡고 욕이 오가고 뭐 이런 내용이 전부여가지고 네. 여론조사 결과에
결과를 보면은 토론 승리자를 누구로 보일 것이냐라는 예측에서 네. 바이든 37%, 트럼프 21%, 나머지는 승자가 없다라고 한 답한 비율이 42%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바이든이 우세했다고 응답은 뭐 나왔긴 하지만 제대로 된 토론을 보지 못해서 사실 실망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 대선 이슈는 사실 시장에도 별다른 영향을 끼치진 못한 것 같습니다. 우려를 끼쳤죠. 네, 우려를 많이 했어요. 우려를 해서 이거 뭐야? 이거 이제 개판 났네. 뭐 이런 분위기였죠. 그래서 시장이 오히려 그 토론 끝나자마자 쫙 빠졌는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을 하면서 시장이 끝났었거든요. 목요일 날 마감 증시가.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고 있어요. 토론을 하면 할수록 안 좋을 것 같아. 네. 다음 토론도 또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될지. 뭐 최대한 막긴 막겠죠. 근데 뭐 막는다고 안 하실 분들이 아니잖아요. 지르는 분들이라서. 네. 하여튼 토론은 별로 주식시장에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네. 네, 사실 오늘 장이 되게 좋았잖아요. 한국 시장. 전 업종에서 사실 대부분이 좋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바이오 업종도 물론 좋았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이 한 10% 하락을 나타냈거든요. SK 바이오팜이죠. 네. 오늘 특히 좀 이슈가 있었는데요. 청약을 할 때 기관이 미확약일 것이냐 아니면 확약을 할 것이냐 요거 정하잖아요. 네. 확약 3개월로 하면은 나는 상장 이후 3개월 동안 안 팔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배정 물량이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네. 여기서 3개월, 6개월 확약을 하는데 이번에 3개월 확약했던 물량이 매도가 끝났어. 3개월 끝났어. 네. 네. 오늘 그 물량이 한 170만 주 정도 나왔거든요. 네. 네, 이게 전부 다 매도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런 매물이 출회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팜 종목은 한 10% 정도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IPO 관련해서 우리한테 던져주는 시사점이 많으니까 IPO에 참여하실 분들은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지금 아침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IPO 시장은 약간 과열이에요. 제가 보기엔 확실히 과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왜 과열이라고 말씀드리냐면 1억 넣어가지고 10주도 못 받는 게 과열 아니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20년 증권회사 다닌 역사상 돈 내고 가장 적은 공모를 받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면 IPO 시장은 20년간 중에서 최고로 과열이라고 제 경험상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열이라는 건 뭐냐? 상장 뒤에 가격도 과열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이렇게 확약 물량이 끝날 경우에는 후폭풍도 있을 것이라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IPO 시장이 이렇게 뜨거우니까 글도 굉장히 세게 쓰시더라고요.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재미는 있어요. 엄청 재미있는데 그리고 그 납득할 만하고 설득력도 있습니다. 네. 그 스토리도 전개도 아주 좋아요. 다 좋아요. 그거는 그거고 가격은 가격이에요.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성장 가능한 거하고 이 회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격을 매겨주는 거하고 이 회사의 본질하고 다 각각 다를 거라는 거예요. 다 각각 다른데 어디쯤에 위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가격은, 주가는. 근데 그 가격이 어디 쪽으로 쏠리면 뭔가를 원상 복귀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좀 과열 국면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기관이 점점 소극적으로 변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SK 바이오팜, 카카오 게임즈, 이번에 빅히트 일반 공모 오늘부터 하잖아요. 네. 기관 청약한 이제 흐름을 보면은 점점 이제 확약을 안 하는 미확약 비중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만 받아도 그냥 먹고 그냥 바로 팔겠다. 초반에. 특히 이번에 빅히트에서는 훨씬 더 컸죠. 네. 그래서 상장한 직후에 좀 매도 물량이 어느 뭐 첫째 날은 아니겠지만 뭐 두 번째 날일지 세 번째 날일지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네, 그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냥 그 뭐 있는 그대로의 사실, 저희가 느끼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뭐 따로 뭐 가치 부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업종 중에 철강 업종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동국제강 9.5%, 현대제철 9%, 세아제강 5%, 포스코는 한 4.5% 정도 올랐는데요. 뭐 수소차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어떻게요? 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가스틸 그리고 전기 모터 효율성을 개선하는 전기 강판인 하이퍼노 요거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모터를 뭐냐면, 강판이 개선을 해? 신기하네요. 예, 기가스틸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강판보다 강도가 2배 이상인 초고장력 강판입니다. 말 되게 어렵네요. 초고장력 강판. 강판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무게는
10% 이상 가볍다고 하고요. 네. 전기차용 하이퍼노는 이제 전기 에너지가 회전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마찰 이런 에너지 손실을 30% 이상 절감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기차 가격 하락에 일조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뭐 수소차에도 엮여 있고 뭐 전기차에도 엮여 있고 하면서 분명히 뭐 좋은 새로운 소재가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현대제철은 철강 생산 중에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재활용해서 99.999% 일명 5-9이라고 하는 수소를 공급을 한다고 하고요. 당진제철소 수소 공장에서는 연 3,500톤의 수소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전까지는 이 부분까지는 몰랐는데 네. 이렇게 철강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소를 만들고 수소 에너지 사회에 뭐 기여를 하고 이런 내용은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아, 네. 화학 업종도 그런 게 많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드라이 아이스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뭐라 그러지? 드라이 아이스. 네, 드라이 아이스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산화탄소에서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응축하는 거. 그래 발전소에서 이산화탄소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만들고 하는 화학이나 이런 쪽인 이런 부산물들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아연 부산물이 금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철강과 화학은 이런 것들이 특별히 많은 그런 그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전문적으로 내용을 알아가면 이제 투자할 게 점점 많아지죠. 그게 이제 투자의 재미죠, 사실은. 네, 공부해 가면 공부할수록 이런 것도 있었네 하면서 놀랍고 재미난 그런 흐름입니다. 네, 사실 뭐 요것 때문에만 철강업종이 오늘 상승세를 보였던 건 아니고요. 뭐 중국, 미국, 유럽이 이제 코로나 충격에서 회복하면서 네. 철강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철강 가격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서 3분기에 좀 실적이 좋게 나올 거다라는 뭐 예측이 많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을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크리컬에 대한 고민을 이제 조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조금 점점 바뀌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한 그리고 의외로 화학업종들은 정말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오늘 화학업종들 엄청나게 올랐죠? 그렇죠. 네. 대한유화 13%, 효성화학 11%, 하나솔루션 10%, 롯데케미칼 8%, 뭐 금호석유 8%. 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뭐 장갑 많이 팔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장갑 원료, 네, 그 수술용 장갑, 네, 네, 그러니까 의외로 화학업종들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원래는 이런데 판때기도 세우잖아요. 그럼 판때기 만드는 소재, 이런 화학 소재들 등등등 해서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손 닦는 것까지. 네, 사실 화학업종 오늘 보다 보니까 또 이제 실적 시즌이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10월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마감은 11월 중순이지만, 네, 그래서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자동차 업종도 많이 올랐습니다. 엄청 올랐죠. 현대차 5%, 기아차 무려 8%, 만도 10% 네. 정도 올랐습니다. 기아차가 미국에서 점유율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판매가 네.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미국법 판매가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네. 그렇고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좋은 뉴스입니다. 한국 자동차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지금 현대차, 기아차는 이렇게 보면은 새롭게 진짜 거듭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이제 전기차 시대에 오히려 기대가 가장 많이 된다. 왜냐하면 전기차를 보시면 이제 유럽,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게 폭스바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정도 즈음이 현대차 그룹이에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발군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그 2차 전지 그 소재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오전에도 설명드렸는데 현대차나 그 폭스바겐이나 이런 회사들이 얼마나 뭐 르노나 이런 애들이 얼마나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뭐냐면 원탑 하나밖에 없느냐, 테슬라 하나만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도 있느냐에 따라서 그 2차 전지를 만들어주는 회사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원탑만 있으면 원탑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원탑 앤드 다른 거 합쳐서 이거 원탑 비슷한 정도만 돼도 수요차가 많아지면 그렇죠. 그러면 2차 전 협상력이 완전히 올라가죠. 네. 실제로 보면 한국의 S사 같은 경우는 테슬라하고 아마 거래 안 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분위기가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점유율 흐름들을 보면 지금 그 최근에 점유율 그 2차 전지 점유율들을 보면 굉장히 그 상위 3개 업체는 들쭉날쭉합니다. 지금 CATL 이번에 CATL도 다시 올라왔어요. 네. LG화학 그다음 파나소닉 쭉 올렸거든요. 굉장히 급변동하는데 그 밑에 있는 기업은 조금씩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국의 이제 S 업체는 아마도 T사와는 거래 안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자꾸 진짜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에 제가 또 엔지니어 TV 우리 양 대표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또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대주주 기준 요건 완화 네.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일단은 들립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도 오늘 한국 시장 오늘 강세를 이끌었던 게 트럼프의 그 이제 회복이 빠를 것이다. 그다음에 부양책도 될 것이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자동차가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이 뉴스가 또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데 예,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렇죠. 현재 사실 대주주 기준이 본인, 배우자, 그다음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친손자, 외손자 이런 직계 존비속 다 합쳐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사실 이제 경영 지배 관계법인 이런 특수관계자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사실 개인들 귀찮게 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의도 그렇죠. 자체는 네. 대주주 이제 지배주주 특수관계인 다 엮어야 되니까 자기네들이 그쵸, 예를 네. 들어 표를 다 몰아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주주 본인 자체는 뭐 50% 안 갖고 있더라도 친인척까지 다 합치면 50% 넘으면 지배권을 가지게 되니까 그걸 이제 엮어서 하겠다는 거는 그 규정을 하는 거니까요. 네, 사실 그렇죠? 대주주 지배주주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사실 장치인데 네. 이거에 대해서도 상당한 개인 투자자들이 불만을 많이 갖고 있긴 하죠. 네. 그 이유는 아마 3억이라는 굉장히 낮은 요건 때문일 거예요. 네. 뭐 가족들 온갖 특수관계인 다 합해서 만약에 뭐 10억 이상이다 이러면 뭐 아직은 모르겠지만 3억이라고 하기 때문에 좀 많은 불만이 일으키고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거 아시죠? 네. 20만 명 돌파를 해서 이제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좀 좋게 결론 났으면 좋겠지만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세무사들도 아마 힘들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죠.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완전한 과세로 넘어가기 위한 중간 과정인데 이게 대주주 3억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 거지. 3억 원을 가진 게 내가 왜 대주주니? 내가 무슨 회사를 보유하고 있니? 뭐 이런 개념,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야. 이 국민 의식상에서 내가 투자를 하긴 했는데 내가 회사를 운용하는 대주주하고 무슨 상관인데 내가 대주주가 됐지?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래 그냥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때린다. 오케이. 그건 오케이인데 그냥 정상적인 수순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오늘 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에 네. 위한 네. 광고 말씀드려야죠. 네. 오늘은 그림 한번 쭉 앞으로 한번 네. 올려서 보여주죠. 네. 이거 뭐냐면은요. 케이크입니다. 케이크. 네. 케이크인데 이거 장난감 케이크 아니고 진짜 케이크입니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1인이 운영하는 허밍 케이크. 네, 허밍 케이크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 보고 이거 장난감인 줄 알았어요. 이 케이크 그냥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 네, 그림 만드는 케이크 있잖아요. 애들 그냥 그 소꿉장난 할 때 그 케이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먹는 케이크랍니다. 실제로 먹는 케이크고요. 시트와 크림까지 모두 매장에서 직접 만들고 적당하게 달기 때문에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먹기에 좋다고 합니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직접 가서 하시면 아주 기념되는 케이크 될 것 같아요. 이 그림 보시면 스파이더맨도 있고 별별 게 다 있어. 그래서 좋은데 서울 경기 지역은 자동차로 배달해 준대. 정말요? 자동차로? 케이크 값이 얼마여야 케이크를 배달해 주지? 이걸 보면서 나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수제 맞춤 케이크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예약은 최소 일주일 전에 블로그 허밍케이크닷컴에 가셔서 해주시면 되고요. 인스타그램에서 수많은 다양한 그 케이크 모양을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디자인들을. 그래서 이거 인스타그램의 프로필에 있는 카톡이 있대요. 거기로 문의를 하거나 주문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저희도 밑단에 이거를 적어 놓을 테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 이쁜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케이크, 그리고 특별한 날, 뭐 환갑,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있을 때 여기서 이런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가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기념일에 이제 가족의 얼굴을 그대로 그린 케이크를 한번 예전에 주문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상당히 실망했던 게 너무 예뻐요, 케이크. 먹을 수가 없어. 너무 예쁜데 맛이 없더라고요. 아, 근데 아마 여기는 크림이랑 시트를 네. 직접 만든다고 하니까 네. 아마 품질까지도 좋고 겉보기에도 네. 이쁜 케이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조만간 그래서 제 생일이 오는데요. 그럼 당황하시네. 그러면 각도기 얼굴
구현 안 돼, 안 가능한지 돼. 한번 얼굴을 여쭤봐야겠네요. 막 썰면 안 되잖아. 얼굴을 써는 건 좀 웃기잖아요. 그 재미로 시키는 거죠. 아 그런가요? 네. 한번 저도 금천공은 뭐 여기 멀지 않으니 한번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소상공인 여러분 이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